자, 오늘은 온대저기압을 이해하고 온대저기압을 통해서 날씨를 예상하는 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 자, 온대저기압이 생성되는 원인은 일단 뭐냐면 온대저기압은 온대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역이 주로 온대 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더워져가지고 뭐 아열대 지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온대 지역으로 이제 구분을 하면 열대 저기압이 태풍이에요, 여러분들. 열대 저기압 중에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이 되는 걸 태풍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태풍은 우리가 배우진 않으니까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열대 저기압은 태풍, 온대 저기압은 이렇게 전선을 동반하는 날씨에 영향을 주는 어떤 특정한 저기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발생하냐면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위에는 찬 공기가 있어. 북쪽에 찬 공기, 찬 기단. 그리고 아래쪽에 따뜻한 기단. 이런 따뜻한 공기, 따뜻한 기단이라고 해도 되고 뭐 공기라고 해도 되고.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져요. 온대저기압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함께 있는 게 바로 온대저기압이야. 보세요. 이 온대저기압 여기다 그려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 더 간단하게 그려보면 중심에는 저기압이 있고요. 이쪽에 한랭전선이 있습니다. 남동쪽으로 이렇게 뻗쳐 있어요. 한랭전선이 있고요. 이쪽에는 온난전선이 이렇게 뻗쳐 있어요. 오,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그러니까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같이 있다는 거는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지속적이라기보다는 공급이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기 좋은 거죠. 왜냐하면 아래쪽에 찬 공기 있고 위쪽에 우리나라 위쪽에 찬 공기가 있고 우리나라 아래쪽에, 그러니까 고위도, 저위도 지방 이렇게 나눠서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사실 요거의 소멸과 생성 과정은 제가 너만 알려줄게 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대저기압은 만들어지면은 생성되는 데부터 소멸되는 데까지 약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한 7일 정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없어져요. 근데 이게 날씨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일본을 생략하고선 그렸습니다. 온대저기압을 그렸어요. 굉장히 크게 제가 그려놨는데 사실 이렇게 크게 발달하는 온대저기압도 있지만 작게 발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A, B, C 지역을 이렇게 잘랐어. 단면을 자른 거예요. 이 지역의 날씨를 예상하기 위해서 단면을 자른 거고 그 단면을 여기다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A 지역이 여기야. B 지역이 여기예요. C 지역이 이렇게 A, B, C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C 지역이 여기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가면서 따뜻한 공기를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확 올려버려. 그러면서 무슨 구름 만들어져? 층운형 구름,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져. 높이 솟은 구름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그죠?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반대로 요 온난전선이죠. 이쪽은 자, 온난전선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쪽이 세모가 아니라 동그라미인데 동그라미. 온난전선 이쪽 앞쪽이죠. 따뜻한 공기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올라가면서 무슨 구름이 생겨요? 충운형 구름이 생긴다. 무슨 구름? 충운형 구름이 생긴다.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운데는 뭐야? 이 B 지역은 뭐예요? 지금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한랭전선의 앞쪽에 있고요. 그죠? 이렇게 제가 표시해보면 한랭전선 앞쪽에 있고 온난전선 뒤쪽에 있어요. 그러면 한랭전선 뒤쪽이 강수구역이고 이 강수구역을 표시해보면 이 좁은 지역이 강수구역이고 온난전선 앞쪽에 넓은 지역이 강수구역이야. 그럼 여기는 강수구역이 아니죠. 제가 빗금 쳐보면 이 지역이 구름이 다 낀 거야. 여기는 구름이 없어. 그렇잖아. 그래서 여긴 맑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날씨를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이제부터 날씨를 좀 예상을 해볼 텐데, A 지역, B 지역, C 지역의 날씨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헷갈리니까 여기 A, B,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를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들. A, B, C 이렇게 쓰겠습니다. A 지역부터 좀 보면 A 지역은 지금 요 지역이죠? 요 지역. 뭐 우리나라의 여기 뭐 제주도고 제주도에서 쭉 이제 약간 동북쪽으로 북동쪽으로 약간 올라간 지역이 되겠습니다. 뭐 일본으로 따지면은 어딘가요? 뭐 대마도에서 약간 동쪽이 되겠죠. 자,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보면 찬 공기가 아직 있어요. 온난전선 앞쪽에는 찬 공기가 존재하죠. 그래서 기온은 낮습니다. 지금 현재는 낮아요. 낮다.
그럼 기압은 어떻게 돼? 높아요. 찬 공기가 몰려 있다는 거는 아래쪽에 이렇게 공기가 막 몰려 있는 거니까 기압은 높은 편입니다. 예? 날씨는 어떻게 되냐면 A 구역이 지금 보니까 여기 층운형 구름이 쫙 펼쳐진 곳이야. 그래서 지금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있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비, 이슬비가 넓은 지역에 내리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바람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B 지역을 보겠습니다. B 지역은 지금 요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구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가 여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온은 높습니다. 높다. 그럼 기압은 어떻게 되냐? 기압은 당연히 반대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따뜻한 공기가 위쪽으로 잘 올라가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공기는 당연히 찬 공기보다는 위로 많이 퍼져 있으니까 공기가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는 기압이 낮다. 이게 뭐 공기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막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날씨는요, 아무런 구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맑죠? 따뜻하고 맑은 거야. 따뜻하고 맑잖아요. 그죠? 네. 바람은 조금 있다가. 자, C 지역은요, 지금 한랭전선 뒤쪽입니다. 이 지역이 C 지역이라고 보면 찬 공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온은 낮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압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날씨는 이 지역에 뭐가 생겼어? 지금 저군형 구름이 생겼죠? 저군형 구름이 좁은 지역에 센 비를 내리니까 소나기성 비를 현재 내리고 있다. 이렇게 날씨를 예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온대 저기압이 어디로 갈지만 알면은 앞으로는 날씨를 예상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람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여기다 따로 그려놨잖아요. 저기압만 좀 생각해주세요. 저기압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죠. 불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1, 2, 3, 4 네 지역의 바람을 그릴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네 지역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휘어서 들어가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서 들어가니까 하나만 생각했어요. 온난전선 앞에 이렇게 휘어서 들어갑니다. 자, 동서남북 표시해 볼까요? 남쪽, 동쪽, 서쪽, 북쪽에 이렇게 휘어서 들어갑니다. 무슨 바람이에요? 남동풍이 부는 거죠. 남동풍이 붑니다. 어느 지역이야? 이 지역이. A 지역이죠. 온난전선의 앞쪽에는 남동풍이 붑니다. 지금 현재 남동풍이 불고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외우지 마시고 얘를 90도 꺾어. 얘를 90도 꺾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휘어 들어가겠죠? 또 얘를 90도 꺾어.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를 90도 꺾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가 A 지역, 여기가 B 지역, 여기가 C 지역이죠. 이 지역은 지금 없어요. 이 지역은 여기죠. 여기 이 부분인데 없어요. 그러면 A 지역이 남동풍이 여기는 무슨 풍이야? 이렇게 불고 있잖아요. 남서풍이 부는 거죠. B 지역은. 온난전선의 뒤쪽이고 한랭전선의 앞쪽이죠. 그죠? 자, 그럼 C 지역이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한랭전선의 뒤쪽이죠. 그럼 무슨 풍이 불어요? 이렇게 부니까 북서풍이 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을 하면 돼요. 남동풍 기억하고 90도, 90도 이렇게 꺾으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온대저기압의 이 날씨를 이렇게 봤는데 날씨를 예상을 이제 좀 해볼게요. 요 그림은 지우고 날씨를 좀 예상을 해볼 텐데 날씨를 예측을 한다. 어떻게 예측을 하냐? 우리나라는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이것도 제가 이제 2015 개정 과정 때 이걸 안 배우니까 좀 가슴이 아픈데 대기 대순환을 좀 알면 편할 텐데 편서풍 지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바람이 뭐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무슨 뭐 이런 전선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하긴 하는데 1년 내내 보면은 1년 내내 큰 방향에서 보면 지구는 위도 0도에서 30도 사이에 비슷한 바람이 불고요.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비슷한 바람이 불고 위도 60도에서 90도 사이에 비슷한 바람이 부는데 우리나라는 여기 있거든요. 여기 편서풍 지대입니다. 편서풍 지대. 그러니까 요거를 지구를 이렇게 반만 그려서 여기가 위도 0도잖아요. 적도고 여기 30도 여기 우리나라가 있는 지역이 요 지역이거든요. 요 중간. 그러면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 이런 식으로 불어요. 미안해요. 밑에다가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걸 합치면 S자처럼 이렇게 보이죠? 여기도 이렇게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가 요 지역이야, 요 지역. 요 지역.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거야.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바람이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서쪽에서부터 불어요. 그래서 이름이 편서풍이야. 편서풍. 이렇게 간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편서풍 지대에 있는 영향 때문에 모든 일기도에 있는 대부분의 어떤 전선은 다 이쪽으로 갑니다. 대부분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미세먼지나 황사나 이런 것들이 중국한테 조금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쪽에서 오는 공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본에서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있을 때 방사능 물질이 바로 오진 않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변하냐면요. 얘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뭐 하루 지났다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 되고 잘 보세요. 한랭전선 이만큼 갑니다. 한랭전선 이만큼 왔어. 이렇게. 그 다음에 온난전선 이만큼 갔어. 어떻게 됐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한랭전선, 온난전선 다 끌고 가는 거지. 온대저기압 전체가 가는 거니까. 그러면 A 지역의 날씨는 어떻게 변하냐면 처음에 A 지역은 온난전선의 앞쪽에 있었어요. 온난전선 앞쪽에 있었는데 잠시 후에는 온난전선 뒤가 됩니다. 근데 B 지역이 지금 현재, 이건 현재고 내일의 날씨라고 해보면 지금 현재 A 지역은 내일 어떤 날씨가 되냐면 지금 B 지역의 날씨처럼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가니까. 그렇잖아.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그려보면 저기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온난전선 이렇게 가고 한랭전선 이렇게 왔잖아요. 이게 이동한 상태라고 볼게요. 이동한 상태라고 보면 A 지역이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이 안으로 들어온 거고 B 지역은 일로 간 거야. C 지역은 절로 간 거고. 온난전선이 이렇게 가면서 온대저기압, 온난전선이 아니라 온대저기압이 가면서 그러면 온난전선이 원래는 앞쪽에 있었는데 뒤쪽 여기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면 오늘 B의 날씨랑 똑같아지는 거죠. A의 날씨는 B의 날씨로 바뀌는 거야. 그렇구나. A의 날씨는 B의 날씨로 바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현재는 기온이 낮고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남동풍이 불었었는데 A 지역이 B 지역의 날씨처럼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따뜻한 공기가 오는 거죠. 따뜻한 공기 오니까 기온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구름은 다 저쪽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맑아지고 남동풍이 남서풍이 되는 거야. 이렇게 불었던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는 거야.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거야. 그럼 B 지역의 날씨는 뭐가 되냐면 C 지역의 날씨가 되는 거야. 지금 C 지역의 날씨는 한랭전선 뒤쪽이었잖아요. 근데 B 지역이 한랭전선 원래 앞쪽에 있는 한랭전선 지나가니까 한랭전선 뒤쪽에 머무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B 지역의 날씨는 C 지역의 날씨처럼 변한다고.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기온은 높았는데 이제 낮아지고 기압은 당연히 높아지고 맑았었는데 점차 흐려지면서 소나기성 비가 내릴 수 있고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뀐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온난전선이 지나가면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뀐다라고 했고 한랭전선이 지나가면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뀐다라고 한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럼 앞으로 C 지역의 날씨는 어떻게 돼요? C 지역의 날씨는 이 뒤에 오는 어떤 비구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름이 있는 이 온대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하기 때문에 전선 주변에 구름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강수구역 이렇게 그려놨잖아. 강수구역이 이렇게 되잖아요. 비구름이 대체적으로 물러가니까 C 지역은 맑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몰라요, 사실은. 이 뒤에 또 다른 전선이 오거나 아니면 뭐 비구름이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온대저기압만 보면은 이 온대저기압이 물러났기 때문에 맑아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야. 그렇구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긴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폐색 전선 좀 얘기를 해볼 텐데 폐색 전선은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렸는데 한랭전선, 온난전선의 이 각도를 좀 좁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제가 그냥 단순하게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리면 이게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거의 겹쳐져. 자, 한랭전선도 편서풍의 영향으로 동쪽으로 가고 온난전선도 동쪽으로 하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해보세요. 한랭전선이 빨라요? 온난전선이 빨라요? 한랭전선이 빨라. 그래서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이렇게 따라잡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냐? 이게 폐색전선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어? 온난전선, 한랭전선, 온난전선, 한랭전선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마주보고 있잖아. 똑같은,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방향 보고 있잖아. 그러면서 왜 없어지냐면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요 그림 보시면 여기 있는 한랭전선이 지금 찬 공기가 주도적으로 이동하는 거지. 이만큼 가서 여기 있는 얘를 따라잡아서 이렇게 가서 여기 있는 찬 공기랑 만나게 돼.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 따뜻한 공기 어떻게 다 위로 올려보내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는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표면이라고 하면은 따뜻한 공기는 다 위로 올려버렸어. 그럼 밑에는 뭐가 남아? 찬 공기만 남게 되는 거야.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서. 그러면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의 경계는 상공에 남게 되고 이 지표면에는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의 경계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전선이 사라지는 거야. 전선이라는 거는 지표면에서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의 경계잖아. 이거. 이게 없어지니까 따뜻한 공기 다 위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폐색전선이 된다는 거죠. 폐색전선이 되는 이유가 뭐다? 온대저기압 때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았기 때문이다. 됐어요?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내용은 이제 일기도 분석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리하고서는 잠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